모여라. 윤석열 빼고? 예. 또 그렇게 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 윤석열 어쨌든 빼고 다 모여라. 예. 저희가 이제 괜히 붙인 제목이 아니고 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연일 지금 이제 통합정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빼고라고 얘기를 했고, 민주당이 그리고 이제 오늘 말이죠. 네. 오늘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한테 대통령 4년 중임 그리고 이제 다당제 보장 이런 개혁안을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어느 쪽도 혼자서 이기기 어려운 상황, 이분법적이고 또 난폭하고 그다음에 일관성도 사실 없고, 이런 분하고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을 제외한 진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좀 개선하자고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정부, 다당제 국민통합국회,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 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 국민통합 정치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이번 주제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 뭐 당대표가 윤석열 구체적으로 빼고가 있습니다.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까지 네. 이름을 거론했으니까요. 이렇게 뭐 제목 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상 이게 무슨 뭐 반윤 연합 이런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한 것도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안입니다. 근데 내용들이 이제 그 앵커도 소개하셨지만은 상당히 내용이 제 입장에서 봐도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가 가야 될 방향, 정치 교체 말씀드린 대로 국민 통합 정부, 국민 내각 거기에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이런 네. 부분, 국민 내각을 위해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이거는 인수위는 말 그대로 행정 업무만 인수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공통 공약 가지고 준비를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예. 초당적인 국가안보회의, 그다음에 사회적 양극화 저성장 해결을 위해서 그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이런 것도, 선거제 또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통합국회를 위한 선거제. 이 선거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 여기에서는 이게 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제될 수밖에 없냐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출발이 지금 현재의 87 체제 이후에 양당제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양당제의 이 독과점 폐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교수님도 동의하시고, 거기에 그거를 이제 개선하고 개혁하자는 게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동안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런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오늘 당대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우리 후보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른바 유성정당 만들어서 이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이런 걸 못하게 한 부분에 사과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얘기도 했고, 국민통합 개헌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대선이 끝나면 이 국회에다가 이걸 위한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새 정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바로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에 선거제도 개선하고 1년 내에 개헌도 추진하겠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갔네요. 구체적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 후보는 라디오 방송 출연하셔서 물어보니까, 또 대담하시는 분이 앵커 물어보니까 설명을 개략적으로 하셨고, 네.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뭐 일정이 다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당 대표가 내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게 누구를 상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만 뺀 무슨 연대를 위한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뭐 당 대표도 얘기하고 후보님도 말씀합니다. 후보도. 이건 뭐 누구를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단일화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정치 교체와 이런 큰 정치 혁신을 위한 이런 방안을 내놓은 거다. 좋겠습니다. 저는 뭐 시기의 민감성이나 그다음에 지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한참 그 거론되는 상황에 불쑥 나온 것에 대한 의도성만 우리가 좀 제외하고 본다면 다 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대부분의 정치학자들, 그리고 정치 교체나 정치 개혁에 관해서는 대부분 동의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볼 때 내일이 이제 정치 부분 TV 토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장을 밝히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논의가 돼서 만약에 진짜 생산성 있는 실질적인 어떤 논의와 합의를 이끌면 좋은데, 문제는 왜 하필 오늘일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가 지금 말씀하신 2주일도 안 남았는데
할 거면 집권 여당이고 180석의 거대 의석을 가졌으면 진작 하고도 남았을 시기를 5년을 다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왜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이 야권의 단일화 논의가 막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수석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뭐 본심은 저게 아니라고 봅니다만 국민들이나 또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의 반응이 또 그렇게 냉소적으로 나온 이유도 이미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논란이 많았습니까?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했는데 결국 유성정당으로 해가지고 거대 양대 정당이 더 강화되는 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그때 국민의당 만들어졌던 안철수 후보나 정의당을 지켰던 심상정 후보는 얼마나 배신감 지금 느꼈어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그런 것에 대한 또 불신도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렇죠. 안철수 후보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민주당이 이제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제안을 하니까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은 그렇게 실행을 하면 되지 않겠나. 진작하지 뭐 이런 뜻입니다. 저 의미는 뭔가 이거 저 단일화 관련해서 좀 시큰둥한 반응 같은데요. 뭐 그렇게 지금 뭐 단일화 제안이라는 말씀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국민 네, 통합정부 그렇죠. 이제 큰 네. 정치 교체에 대해서는 뭐 안철수 후보도 그동안 여러 차례 동의를 표시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 큰 대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뭐 저런 반응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여러 차례 여기 뭐 오늘 정치개혁안에도 들어있지만 유성정당 문제는 뭐 후보나 당 대표도 사과를 하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출발은 이제 당시 국민의힘이 이제 유성정당을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만들지 않았던 게 낫죠. 사실 의석이 좀 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불가피한 뭐 네. 선거를 앞둔 당 입장에서는 또 당론이 그렇게 모아지니까 추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이건 저는 충분히 물론 일각에서는 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하느냐는 뭐 비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또 이런 중요한 아젠다로 공약을 하는 것 또한 네. 저는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께 우리 민주당 특히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면 이렇게 진짜 하겠다. 뭐 그런 약속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추진하겠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이게 아까 단일화 제안을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제 말씀하셨죠. 단일화 제안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좀 명분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 할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러브콜을 보내왔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야권에서 거론되는 단일화는 후보를 단일화하는 문제지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오늘 이거 정치 개혁 이 안을 저는 단일화의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후보 단일화라기보다는 정책의 단일화를 하고 싶은 거죠. 같은 방향의 새로운 정치 개혁에 이제 동참해 달라는 의미로 안철수 후보를 좀 견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의 민감성이나 과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성정당이 했던 어떤 불신의 어떤 이력이나 이런 걸 제외한다면 저는 내용 자체로는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내일 진짜 정치 토론을 할 때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해서 윤석열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 정말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들은 같이 의견을 합의를 해서 지난번에 TV 토론 때 안철수 후보가 연금개혁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저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누가 당선이 되든 이 다음 정치 개혁의 논의의 그 아젠다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단일화라는 어떤 그런 틀을 넘어서서 네. 하면은 뭐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후보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집권을 하고 여전히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대가를 만들기 위한 문호는 열려 있다 네.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 연대도 가능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도 그 오늘 그 정치 개혁안에 들어있듯이 여야정 협력위원회 만들어서 정말 안철수 후보의 좋은 공약이 있으면 같이 뭐 심상정 후보의 좋은 공약이 있고 네. 김동연 후보의 좋은 공약이 있으면 같이 공통 부문을 찾아서 실천하면 그 또한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항시 우리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실용 그건 박정희 정책이 됐든 김대중 정책이 됐든 네. 국민의 삶을 낫게 하고 도움이 된다면 본인은 가져다 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두 좋겠습니다. 분이 지금 동의하시듯이 오늘 민주당의 제안은 누가 봐도 여든 야든 또 다른 누가 봐도 옳은 말인데 이게 이제 시점상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이게 다른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고요. 단일화를 만약에- 전제로 했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왜 있고. 이제 이런 설명들이 쭉 나왔어요. 당 대표도 그렇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한다면 선거 때 우리가 집권하면은 뭐 그건 선거 전까지야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거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국민 통합 정부를 위해서 부단하게 지금 벌써 선거 전에 아까처럼 그 이렇게 뭐 합당하고 뭐 자리 뭐 이건 큰일 난 문제입니다. 네. 누구를 어느 자리에 주겠다는 거는 후보자 매수가 되게 큰일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입장 밝힐 수 없지만 우리가 집권하면은 바로 승리하는 그날 이후부터 국민 통합 정부, 국민 내각을 위해서 후보께서는 유능한 인재를 갖다 쓰고 좋은 정책은
예. 누구 거든지 갖다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어느 누가 봐도 옳은 말이라고 한 것을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예. 윤석열 후보도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번 선거가 정파의 대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라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정파의 대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 가고 통합을 하겠습니다. 이른바 반윤연합에 대한 지금 반격을 한 것이 아니냐. 저건 이제 사실 오늘 지금 송영길 대표가 한 정치 개혁 이 제안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며칠 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금 전라도나 충청도를 돌면서 일관되게 이 윤석열 후보가 내왔던 메시지가 그건데요. 네. DJ 노무현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보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으려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 갖고는 안 되니까 민주당이 좀 혁신하고 잘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지지난주 송파 유세 후보가 와서 연설하는 거 들었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된다. 그런 입장을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안 지금의 되는데. 상황에서는 웃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웃으면 지금 안 나오고 상황에서는 있어요. 누구든지 이 대한민국의 그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그다음에 진보든 보수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사람들 중심으로 여야가 재편돼서 협치와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일관되게 있고요. 저 그런 맥락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송영길 대표가 했던 정치 개혁에 대한 이 문제 제기는 충분히 제가 내용상으로는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럼 왜 진작 안 했느냐? 그리고 과거의 그러면 이력은 뭐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지금 당장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선거를 계산한 안철수 그 러브콜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의석도 180을 갖고 있고 집권 여당이고 청와대가 또 문재인 정부가 있고 그랬을 때 진작 이 부분을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은 충분히 가능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윤 후보 말씀대로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갑작스럽게 우리 김 교수님한테 예의가 매너 없이 웃음이 나왔던 것으로 참지 못하게 폭소가 터진 이유는 그런 분이 민주당 박살내겠다고 하고 지금 정권은 약탈 정권이라고 하고 좀 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무슨 평양과 또 같이 하고 색깔론이 그 얘기 되겠습니까? 어떻게 통합하겠다는 분이 색깔론 얘기하고 예. 무슨 뭐 80년대 사회주의 이념에 잡힌 운동권 정권이라고 이렇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저는 윤 후보가 진짜 진정성 있게 이 말을 한다면은 언행이 일치돼야죠, 지도자라면. 저는 네. 전혀 거기에는 진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주제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금 굉장히 아껴 두시네요. 이거 아낀 그죠? 것보다도요. 어이가 너무 없네요, 진짜. 네. 웃으시잖아요, 우리 김 교수님. 아니 왜냐면 제가 웃는 이유는 우리 민주당 후보이신 우리 이재명 후보의 말 바꾸기를 생각하니 저도 웃음이 나서 그래요. 아이고.